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54, 155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페이지 155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이 배울 주제가 뭘까요? 주제. 새로운 이제 단어로 넘어왔어. 주제. 그지? 산업혁명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주제입니다. 산업혁명이 여러분들 배울 주제고요. 이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산업혁명의 배경, 두 번째 산업혁명의 전개를 배울 거예요. 어떤 변화, 전개, 어떻게 변화가 됐고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도상으로는 저번 시간에 산업혁명의 배경까지 했는데 오늘 그 네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산업혁명이 전개됐는지 진행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업혁명의 배경이 아니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배경부터. 선생님 배경이라고 쓰지만 여러분들 뭐로 이해해야 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 앞에 뭘 삭제한 거야?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총 4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있으니까 교과서는 따로 읽어보시고요.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 안정이에요. 정치가 안정됐다. 두 번째는요,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천연자원, 풍부한 천연자원, 키워드만 쓸게요. 풍부한 천연자원. 네 번째는요, 식민지, 다수의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것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안정이랑 산업혁명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봐봐. 정치가 안정된 거랑 산업혁명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정치가 안정되면 경제 발전에 관여할 수 있는. 그렇죠. 정치가 안정되면 경제 개발에 훨씬 더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왜 정치가 안정이 됐냐? 그러면 명예혁명 덕분입니다. 명예혁명. 명예혁명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입헌, 군주제. 메리와 윌리엄을 딱 앉혀놓고 도장 찍으십시오 했던 게 우리 명예혁명 기억나시죠? 네. 그 명예혁명 이후에 입헌 군주제가 시행이 됐어요. 입헌 군주제는 왕권을 강화시켰습니까? 약화시켰습니까? 왕권을 훨씬 더 약화시켰단 말이야. 왕권이 약화한 거랑 사회가 안정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왕권이 약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오,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그럴싸합니다. 가장 그럴싸해요. 좀 더 우리 심플하게 쉽게 생각할게요. 봐봐, 왕권이 강력했을 때 왕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지? 신으로 왔지. 신으로부터 왔고 나는 신으로부터의 권력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이잖아. 특별한 존재야. 나의 뜻은 곧 누구의 뜻? 신의 뜻. 너 죽으라면 그냥 죽으면 돼요. 왜? 이것이 신의 뜻이니까요. 그만큼 왕의 권력이 강했어. 그러면 이전 왕, 내가 이번에 왕이 됐어요, 새로. 이전 왕이 여기 재현이를 상당히 이뻐라 하고 좋아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재현이가 싫어. 너 그냥 죽어! 이렇게 해버려서 내가 이전의 왕이 좋아했던 거 또는 추진했던 정책들 또는 좋아했던 사람들 싹 다 물갈이 해버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싹 다 바꿔. 그러면 여러분들 왕이 바뀌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들겠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즉 왕이 바뀌면 사회가 확 바뀌던 시대가 옛날 절대 왕정이라고 하면 입헌 군주제는 말 그대로 법에 입각해서 왕의 즉 군주의 권력이 제한돼요. 내가 새롭게 입헌 군주제에 따라서 왕이 됐다고 한들 내 마음대로 모든 게 가능하니? 아니지.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재현이 너 죽어! 이렇게 가능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훨씬 더 안정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왕이 바뀌더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이 바뀌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에 받을 또는 어떻게 사회가 변할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최근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개혁,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싹 다 바뀌지는 않죠. 바뀌기는 바뀝니다. 대통령의 성향과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지만 그것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확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 정치가 안정됐고요. 입헌군주제가 정치 안정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사회 경제 개발에 훨씬 더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인클로저 운동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울타리 짓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타리를 짓고요. 땅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야. 인클로저 운동은 총 2번 일어났습니다. 16세기에 18세기에 2번이 이루어졌죠. 즉 이게 16세기에는 공유지나 황무지 같은 땅에서 울타리를 짓고 여기 농부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야. 원래 거기서 그 동네에 땅을 많이 갖고 있던 대지주가 공유지와 황무지에 울타리를 짓고 쫓아내. 왜 쫓아내? 내 땅이야. 그지, 내 땅이야 하고 뭐 하려고? 사냥하려고요? 양을 키우려고요. 양모라는 거는 양의 털을 이야기해요. 양을 키워서 이걸로 털을 깎은 다음에 그걸 팔아서 돈을 벌려고 이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18세기에는 뭐 때문에 쫓아내 이 사람들을? 곡물 때문에. 왜 곡물을 이때 많이 키우냐면 여러분들 곡물법 기억하시죠? 네. 영국에서 외국에 곡물이 들어오려면 매우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즉 영국에 들어온 곡물의 가격은 비싸? 비싸요. 나는 여기다가 조금만 더 싸게 팔면 불진하게 팔리는 거야. 이제 다 이게 내 땅입니다. 이거 지금 내 땅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 뭐야? 소장농이요. 소장농. 여러분들의 책상은 농장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땅을 빌려준 농장입니다. 무슨 농사 지을래? 당근 농사요? 무슨 농사 지을 거야? 응? 영국에서 벼농사가 안 될 텐데 벼농사 할 거야. 밀 농사. 뭔 농사? 고구마. 당근, 밀, 고구마, 감자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땅을 빌려줬잖아. 그럼 수확하고 나서 나한테 뭐 갖다 줄 거야? 그렇지. 수확한 당근을 받을 거고요. 밀을 받을 거고요. 고구마를 받을 거고요. 감자를 받을 겁니다. 근데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야. 니네 다 쫓아내버리고 내가 직접 또는 사람을 써서 여기다가 다 곡물을 키우는 겁니다. 즉 밀 같은 거를 키우는 거지. 그걸 팔아서 뭐 하는 거야 이제 나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들 여기 있지 말고 다 가라! 이게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즉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니까 농촌에 있던 농부들이 도시로 나가게 되지. 왜냐면 농촌에 땅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지. 그럼 거기서 뭐 해서 먹고 살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로 나가게 되는 거지. 즉 농촌의 농부가 도시에 뭘로 변해 이제? 노동자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근데 봐봐.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사 짓다가 도시로 넘어왔어요. 도시로 넘어왔는데 할 줄 아는 게 있어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근데 먹고는 살아야겠고 일은 해야겠고 하니까 공장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할 줄 아는 거 있어 없어? 없다고요. 공장 취직하면 돈 많이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돈도 조금 받고요. 일은 많이 해. 14시간, 15시간, 많으면 20시간까지 일을 시킵니다. 그것도 하루에. 돈도 못 받으니까 집을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집도 못 사고요. 한 집에서 여러 식구가 같이 살거나 또는 그런 관짝 같은 데서 누워서 그냥 하룻밤을 지새거나 심한 경우는 로프 같은 걸로 묶어놓은 데서 로프에서 이렇게 걸터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왜 바닥에서 자지 않고 이 로프에 걸터서 잤을까? 바닥이 너무나 더러웠어. 지금 이런 깨끗한 도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도시는 사람들이 공중위생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밖에다가 소변, 대변 다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이걸 이렇게 로프에서 자는 거죠. 로프에 자다 보면 이렇게 자는 거야. 그만큼 이 도시 노동자 좀 더 가까이, 이 사람들을 좀 더 가까이 보면 엄청나게 비극이지. 이 사람들의 삶은. 농촌에서 쫓겨와가지고요. 하루에 17, 18시간, 많으면 20시간까지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고요. 돈도 많이 못 받고 일찍 과로사로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사장님한테 저 너무 일 많이 했으니까 돈 많이 주십시오 하면 뭐라 그래? 너 그냥 꺼져버려. 가버려.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아. 그러면 너 보내버리고 야 우리 사람 하나 필요하다. 할 사람 하면 저요 하고 뛰쳐온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즉 이 사람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게 비극이지만 역사적으로 좀 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렇게 농촌에서 도시로 온 이 노동자들이 많은 노동력과 저렴한 노동력으로 공급될 수 있었다는 거지. 즉 산업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제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천연자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천연자원은 철광석과 석탄이에요. 이 철광석과 석탄인데 이 석탄이라는 거는 이 산업혁명 시기에 연료로서 사용이 됩니다. 연료. 이거를 태워가지고 불을 지핀 다음에 열을 발생해서 물을 끓여서 이 물이 끓어서 생기는 증기를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었죠. 증기기관. 그런 식으로 연료로 이용되었고요. 그다음 철광석은 이런 기계들을 만드는 원료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즉 철광석과 석탄은 둘 다 영국에 풍부히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배경으로서 작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굳이 여기서 별표를 치자면 인클로즈 운동과 식민지입니다. 다수의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되면 공장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했지. 기존에 내가 집에서 하나 만들 때보다 공장에서 딱딱딱딱 기계로 찍어내니까 기존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생산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산만 많이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생산에 따른 뭐가 따라와야 돼? 소비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해도 국내에서만 다 소비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 돈 너 많이 줬어? 안 줬잖아. 물건 사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 시장, 훨씬 더 많은 소비 시장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영국이 본국입니다. 본국이 식민지와 거래를 해요. 우리가 만든 물건 너네 팔게. 제품을 팔아요. 완제품. 얘네도 뭘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죠? 뭘 파냐라고 하면 원료를 싸게 팝니다. 원료를 싸게 식민지로부터 사와서요. 본국 공장에서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 완제품을 다시 식민지한테 비싸게 파는 거지. 엄청나게 남는 장사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영국은 산업혁명이 배경이 됐던 게 첫 번째 정치 안정, 두 번째 인클로즈 운동, 세 번째 천연자원, 풍부한 천연자원, 네 번째 다수의 식민지 확보. 이렇게 네 가지가 배경으로서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어요? 진짜 이해되는 거 맞아? 만약에 내가 시험에 서술형에 산업혁명의 배경을 서술을 하시오라고 하면 이 네 개 다 적을 수 있겠어요?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정치 안정에 대해서 명예혁명과 입헌군주제 끌어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인클로즈 운동이 몇 번 일어났고요. 이것이 어떻게 제공했는지, 천연자원이 어떤지, 식민지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하실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야? 전개. 이제 이것이 154페이지 우리 복습 내용이었고요. 15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진도를 나가보면요. 기술과 교통수단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물건은 뭘까? 그렇죠. 여러분들 눈만 살짝 내려보시면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되었다. 면직물이 뭐야? 그렇지. 옷, 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런 면입니다. 물론 산업혁명 때 만들었던 그 면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면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의 면은 지금 석유에서 추출한 거고요. 이 시기에는 목화솜에서 만들어진 옷이라는 거지. 어쨌든 이런 면직물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되었고요. 면직물의 수요가 증가하자 실을 뽑는 방적기와 옷감을 짜는 방직기 등이 개발되었다. 방적기와 방직기 한번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방적기, 방직기. 방적기는요, 실을 만드는 기계고요. 방직기는요, 옷감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즉, 여러분들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면 되는데
내가 목화 씨를 심어서 목화를 피운 다음에 여기서 솜을 채취를 해요. 그 솜을 채취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물질과 씨를 분리시킨 다음에 그 순수한 솜만 가지고 실을 만듭니다. 실을 만들어서 이 실을 엮어서 옷감을 만들고요. 그 옷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지금 옷을 만든다는 거야. 이야기만 들어도 복잡하지? 옛날에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대충 감이 오죠? 그렇지? 그래서 한 땀 한 땀 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기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손수했는데 이런 기계가 실과 옷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방적은 실, 방직은 옷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방직 공장도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광주에는요?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러분들 야구장 옆에 공장이 붙어 있거든요. 혹시 무등경기장 알아? 그렇지? 무등경기장 챔피언스 필드.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 광천터미널 유스케어는 아시죠? 그쪽 근방에 있는데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엄청 넓은 땅에 엄청 좋은 자리에 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땅값이 엄청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직 공장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방직기 등이 개발되었고요. 제니 방직기의 발명 이후 기술의 발전은 계속되었고 전통적인 물레질보다 훨씬 빠르게 실을 생산하게 되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조선시대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돌려가지고 막 돌아가는 거에서 실 쭈루쭈루 나오는 거 있지? 그게 물레인데 이 제니 방직기는 뭐냐면 이게 8개가 달려 있어요. 즉 이거 하는 게 1의 속도라고 하면 이건 8개씩 나와. 8배가 빠르게 생산량이 늘어난 거지. 엄청나지? 엄청나요. 그래서 또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직물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력 변화. 그 전까지 동력이라는 건 움직이게 하는 힘. 동력이라는 건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동력. 그전에는 뭐가 기계를 움직이게 했어? 사람이었지. 사람에서 증기 기관으로 변한 겁니다. 와트. 제임스 와트가 증기 기관이야. 근데 증기 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짝만 빠져서 볼게요. 여러분들 증기라는 거는 물을 끓였을 때 생기는 그 수증기를 이야기해요, 지금. 그러면 물이라는 게 있고요. 얼음, 물, 수증기가 있겠죠. 물, 얼음, 수증기. 물은 특이하게 액체 상태일 때 부피가 가장 작습니다. 알고 있죠? 보통 고체가 더 작은데 물은 특이하게 액체 상태일 때 가장 작아요. 그래서 물의 부피를 1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음의 부피는 왜 틀린 걸 이렇게 확고하게 대답을 하죠? 약 1.1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음 얼리실 때 물을 가득 넣어서 얼리시면 물이 살짝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 정도 됩니다. 그럼 수증기는요? 1.3. 좀 더 인심 좀 써서 주세요. 2. 좀 더 쓰세요. 5. 더. 100. 좀 더 쓰세요. 첫. 엄청나게 부피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걸 물을 액체 상태를 끓이면 이게 부피가 확 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커질 때 움직이는 것을 동력으로 운영한다는 거야. 그게 증기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피 커지는 걸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험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두릅니다. 너무 많이 두르지 마세요. 요즘 식용유 비싸니까. 그래서 식용유 두르고요. 가스레인지를 켜요. 열을 올립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연기가 살짝 날 거야. 그러면 발연점에 도달한 겁니다. 약 180에서 200도 원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마다 다르긴 한데 180도가 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들 손에다 물을 딱 묻히고 물을 팍 뿌려. 그러면 팍팍팍 터지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기름의 온도가 훨씬 뜨거운데 물이 닿으면서 물이 급격히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기름을 같이 튀기게 만드는 거야. 집에서 실험하지 마십시오. 엄마한테 혼납니다. 위험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고기 구울 때도 펑펑 터지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수분이 끼가 있는 거에 펑펑 터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터지는 힘을 이용해서 만든 게 증기기관인 겁니다. 기존에 사람이 했었는데 이제 증기를 이용하면서 엄청나게 힘이 줄어들고 여러분들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쉬게 해야 되는데 기계는 열만 계속 제공해주면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엄청나게 획기적인 변화였던 거지.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직물 생산량 크게 증가했고요. 이러한 변화로 명직물 공업은 간의 수공업에서 벗어나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발전합니다. 간의 수공업이 무슨 말이냐면 집 안에서 수공업,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따는 거를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만드는 거. 물건량 많이 생산할 수 있겠어? 안 되지. 얼마나 하겠냐. 근데 이제 공장에다가 딱 기계 깔아놓고 기계로 하루 종일 생산하는 거야.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변화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생산량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편 원료와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교통수단도 발전하였다. 영국의 스티븐슨이 개발한 증기기관차가 등장한 후 각지에 철도가 부설되어 있고요. 미국의 풀턴은 증기선을 실용하였다.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통 수단의 변화. 교통수단의 변화. 옛날에는 뭐 타고 다녀요? 걸어 다니거나 도보거나 마차. 도보 걷는 거. 그래서 이게 뭘로 변하냐면 증기 기관 차. 이것이 미국인 스티븐슨이 하고요.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 말고 이제 배도 나오죠. 선. 이게 풀턴입니다. 풀턴과 증기기관차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엄청난 변화인데 봐봐. 도보는 여러분들 시속 약 4-5km 정도 돼요. 1시간에 4km에서 5km 이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차는 약 시속 20km 언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증기기관차는 속도가 얼마 정도 되냐? 라고 하면 시속 24km 정도 돼요. 1시간에 24km. 빨라 느려? 지금 생각하면 느리지. 그때 시기에는 빨라 느려? 그때도 빠른 건 아니었어요. 마차도 저 정도 속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저 24km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힘껏 달렸을 속도랑 비슷하고요. 좀 더 체감되게 느껴지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몇 번 오면 가면서 봤던 직구터, 빔 이거의 속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직구터에 100명이 타고 그 속도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지? 이거는 빨라서 놀라는 게 아니야. 그지? 많이 태울 수 있어서 놀란 거야. 똑같습니다. 마차나 증기기관차나 속도는 비슷해요. 하지만 마차는 태울 수 있는 수가 사람 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싣고도 이 속도를 낼 수 있었단 말이야. 엄청나게 놀라웠겠죠? 그 다음에 증기선도 배예요. 배. 증기기관을 이용한 배입니다. 이 배도 옛날에는 이거 노 젓고 가고요. 아니면 돛 펴가지고 바람 따라 갔는데 이제 모터 돌려가지고 이제 증기기관 돌려가지고 배를 프로펠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 거야.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지. 이해되시죠?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증기기관과 증기기관차를 동등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증기기관은 이 동력 장치입니다. 기계 자체예요. 이런 증기를 이용한 기계 자체. 근데 이거는 그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차. 이건 증기기관을 이용한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이라고 하지 말고 배라고 하십시오. 이해되시죠? 다음 세 번째,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신수단의 발달. 무전기는 어마어마하죠. 삐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종이컵이요. 우편 같은 거였는데요. 우편 같은 거나 또는 사람을 직접 보내거나 이러거나 다른 방 가니까 막 비둘기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우편에서 뭘로 변화가 되냐면 이제 우선 전신, 모스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화. 전화는 시대가 한참 후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선 전신이 뭐냐면 여러분들 전기 신호로 선으로 연결하고 전기 신호로 모스부호 그거를 주고받는 거예요. 모스부호. 모스부호는 만약에 A를 들면 A, B, C, D에다가 일정한 기호를 줍니다. A는 이거 2개, B는 이거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C는 이렇게, D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줘요. 그러면 이걸로 했을 때 옛날에 우편으로 가면 며칠씩 걸리던 게 이 모스부호로 이렇게 주면 바로바로 신호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통신, 교통 날아간 거 이제 신경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신의 변화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단점이 뭘까? 알아먹기 힘들어요. 그렇지, 알아먹기 힘들.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봐봐, 이게 헷갈릴 수가 있겠죠. 헷갈릴 수도 있잖아. 잘못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한 것이 전화입니다. 전화. 벨.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거 있지? 그 뭐냐, 종이컵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실로 해가지고 여보세요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들리잖아. 그런 것처럼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전화. 이제 더 이상 유선 전신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이제. 그래서 이제 전화가 나왔다라는 거. 엄청난 통신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55페이지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156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영국 면직물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자 서양 각국은 적극적으로 영국의 기계와 기술을 도입합니다. 봐봐, 만약에 무슨 느낌이냐면 재현이가 학원을 새로 끊었어요, 이번에. 학원을 새로 끊었고 했더니 전교 1등 한 거야. 옆에서 보고 무슨 생각 들어? 그지, 나도 그 학원 다녀야겠다는 생각하는 거야. 즉 영국이 지금 이런 기계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양의 생산량을 내고요, 세계를 이제 경제 시장을 장악해 나가니까 옆에 있던 나라들이 나도 좀 배워볼까 하면서 영국의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에 따라 산업혁명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미국, 러시아 등지로 확산됩니다. 프랑스는 이제 북동부에서 석탄이 많이 이제 캐고요. 벨기에는 이제 광업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 캐는 거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이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제 건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철도가 건설되어 물자 수송이 원활해졌고 광산 경영이 활발해진 등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전되었다. 이제 한참이 지납니다. 19세기 후반입니다. 19세기 후반. 대서양 횡단 케이블이 설치됩니다. 대서양 횡단 케이블이 뭐냐면 대서양이 여러분들 여기를 우린 대서양이라고 했죠. 여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설치합니다. 즉 유럽과 아메리카가 서로 연결이 됐다는 거야. 전화가 되든 뭐가 되든 서로 쉽게 통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엄청난 일이죠. 그럼 지금은 저런 유선 연결 써, 안 써? 써요. 씁니다. 지금도 다 외국 인터넷, 우리나라 통화 다 유선 연결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면 요즘 근데 유선을 넘어서 이제 테슬라 사장 앨런 머스크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다 띄워가지고 전 세계를 다 무선으로 연결하겠다. 스타링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기본적으로 해저 광 케이블에서 이따시만한 케이블을 바다에다가 놓고 세계 각국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돼, 안 돼? 네. 집어 넣을게요. 그래서 이제 대서양 횡단 케이블이 설치되었고 전화가 발명되었습니다. 그다음 새로운 동력으로 이제 전기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전기 기관에서 뭘로? 전기와 이제 석유가 많이 사용이 돼요. 석탄에서 석유로 많이 넘어옵니다. 이 전기가 여러분들 엄청난 게 뭐냐면 아직 이 시기에는 발달하지 않았지만 에너지의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야. 전기는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저장이 가능한 이런 새로운 동력 기관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 석유의 이용도 엄청납니다. 이 석유의 이용이 뭘로 가냐? 자동차로 가요. 자동차. 내연 기관을 이용한 자동차로 갑니다. 왜냐하면 석탄은 고체죠. 부피가 커요. 그리고 옮기려면 사람이 힘으로 옮기든가 어떤 기계가 따로 필요하죠. 싣고 다니기 어렵단 말이야. 근데 석유는 액체입니다. 액체. 그래서 액체니까 파이프와 밸브만 있으면 이거의 공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나 이런 이동수단에다 실어놓고 안에다가 내연 기관을 싣고 동력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새로운 동력으로 전기가 사용되었고요. 또 석유를 이용한 내연 기관이 발전하여 자동차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동차의 시대. 그리고 철강, 기계, 석유, 화학 등 새로운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제2차 산업혁명이 전개됩니다. 즉 여러분들 이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면 이때는 뭘 만들어 지금? 그렇지, 면직물. 근데 이제 2차 산업혁명이야. 이거를 연결해서 훨씬 더 고차원의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석유화학,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는 한층 더 수준 높은 공업이 발달하는 걸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과정에서 독일과 미국이 영국을 앞서는 새로운 공업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때 이 독일이 자신감으로 나중에 뭘로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세계대전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 자신감으로. 왜냐면 이제 나 더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요. 힘도 세니까 우리 가장 우월한 아리아인 게르만족의 우리 독일이 더 넓은 생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계대전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한층 더 발전했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하고요. 혹시 질문 없어요. 없으면 수업 끝!